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는 최도현 역할을 연기한 김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국제어제 때 보고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한 2년 전쯤에 부산에서 첫 선을 보였던 족보왕이 있었으면은 2016년에는 체조 왕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배우님들의 관객가이드한테 만났는데 그 정현 배우님이 너무 어른스러워가지고 영화 속에서 되게 귀엽고 약간 철부지인 고등학생 같았는데 실물은 되게 대학원생 같잖아요. 그 김고은 배우님 크게 변함이 없는 문학소년 느낌이 있는데 김정은 배우님은 늙어 보인다는 게 아니라 되게 시대를 훌쩍 뛰어넘은 성숙미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스크린 끝나고 나서 딱 들어오실 때 되게 놀라셨죠. 굉장히 매력적인 두 배우를 감독님께서 발굴하신 것 같고, 그래서 형상마당이 2016년도 뉴 아이콘으로 자신있게 선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분들은 처음 시나리오 받고서는 어떠셨어요? 그 각자 연기하는 캐릭터들이 사실은 멜로인 듯 또 멜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성장 영화인 듯 또 어떻게 보면은 버디무비 같은 구석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처음 읽으셨을 때의 느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시나리오 제일 처음 받았을 때 그 도연이의 순수함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 원래 배우가 받으면은 자기 역할에 좀 중점을 두는 것 같은데요. 저는 보면서 그 순수함 그리고 그것만은 아닌 외로움이 있는 법적인 인물이라 그 배우한테 매력적으로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많이 발견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에서. 네. 감독님, 사실은 이 두 배우의 캐스팅이 초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배우분 캐스팅 과정에 대한 얘기도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는 일단 우리 김정현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같은 학교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연극원 친구인데 연극원에서 하는 연극을 종종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때 봤을 때 예전 몇 년 전에 봤을 때 이 친구가 하는 연극을 우연찮게 봤는데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따로 이제 연락을 해서 한번 만나고 싶어가지고 만나서 이 친구랑 같이 단편 영화를 한번 작업을 했었어요. 하루 동안에. 그때 그 인연으로 계속 이제 같이 뭐 얘기도 많이 나누고 거의 친구가처럼 이렇게 지냈었고, 근데 일단 초인의 그 배우 오디션을 다 보긴 했었는데 이 친구도 무조건 오디션도 봤었고, 근데 뭐 다른 배우들도 많았지만 그러니까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친구랑 같이 하게 됐는데 네, 그때 워낙 너무 연기를 잘했었고 학교에서도 좀 유명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아닌가요? 그래서 네. 연기로 유명해요. 네. 연기를 되게 잘하는 그래가지고 그때 작업을 같이 한 거고. 네. 사실은 두 배우분은 이렇게 긴 장편을 처음으로 짊어지고 하는 역할이었어서 누구보다 처음으로 영화 볼 때 떨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으로 영화 보셨을 때 시나리오가 또 느낌이 어떻게 달랐는지 그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영화를 본 거는 부산영화제였었고요. 10월 2일이고 큰 스크린으로 봤어요. 지금 되게 크잖아요. 원래 되게 현장에서 되게 작은 모니터로만 보다가 완성된 스토리를 봤을 때 되게 미묘하고 복잡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제가 생각했던, 고민했던, 쥐고 살았던 도연이의 삶과 그리고 관객 김정현과 배우 김정현과 그 스크린에 서 있는 도연이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저한테 와닿아서 보는 내내 감동적이기도 하고 벅차기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그래서 이제 스토리에 대한 제 개인적인 평보다 제 인생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게 첫 상영이어서 그런지 알았는데 그 다음 봤을 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영화를 보기보다 제가 배우로서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을 마주한
배우로서의 자세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영화를 봤을 때. 김고 배우님 어떠세요? 김정현 배우님한테 체조 얘기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실제로 체조 선수에서 잘생긴 사람을 캐스팅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얼만큼 연습을 하신 건지 어떻게 하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체조 2달 정도 연습했고요. 보통은 굉장히 긴 시간 단련을 해야 되는 운동인데 2달 동안 하는 동안 그 체중을 저희가 원래 다리에 싣잖아요. 근데 이제 손으로 짚어내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꿈치도 다치고 그래서 마음 같지 않았던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달 동안 힘들었는데 물론 이제 고난도 동작에서는 다른 선수 출신 선수들이 이제 대역을 해주셨고요. 나머지는 이제 제가 어떻게든 소화하려고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 영화랑 배우분들이 되게 닮았어요.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아버지랑 만날 때 아버지가 주신 그림이 뭔가 되게 의미가 있을 줄 알고 요즘 이렇게 봤습니다. 혹시 그게 뭐 있었었는데 없어진 건지 아니면 원래 그냥 준 장면만 있는 건지 또 김정현 배우님이 그 아버지랑 마주보고 있었을 때도 어떤 생각이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일단 그 그림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림이 있었는데 편집에서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버지가 그냥 풍경화만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잘 관심도 없고 되게 이기적인 어떤 사람의 어떠한으로 제가 그 설정을 잡았었는데 아빠가 엄마랑 이혼하고 나서 뭔가 자신의 어떤 삶에 그러니까 아버지 역시도 좀 스스로 뭔가를 깨우치는 어떤 전사가 있겠거니 해서 아버지가 도연이를 그려주는 것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것도 다 찍었고 그림까지 다 만들어서 저희 집에 있는데 그게 이제 편집에서 굳이 뭐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잘렸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정현 씨가 유명해지면 그 그림이 매우 저희 집에 있어요. 도둑 될 것 같아요. 김정현 배우님. 아버지랑 마주 앉아 있을 때 감정은 물론 분노가 지배적이었고요, 사실은. 하지만 그거를 표현하거나 표출하려고 하지 않았던 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연이는 거기 앉아 있는 도연이와 도연이 아빠는 도연이는 책임을 지려는 인물이고 그리고 도연이 아버지는 자기의 삶을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가 원하는 니즈가 좀 달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도연이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물었을 때에 대한 거기서 오는 분노가 지배적이긴 했지만 제가 거기 앉아서 그 아버지를 대했을 때 오히려 그 분노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책임감이 더 생기고 본인 스스로 이제 결정할 수 있었지 않나 어떤 삶에 대한 그걸 시선을 돌릴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사실 영화가 끝나고 나면은 관객분들이 되게 기분 좋아지는 영화 중에 한 편이 초인인데 영화가 진행되는 내내 배우들한테는 에너지를 꽤 많이 쏟아야 되는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가장 고생해서 연기한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들일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장 감정의 소모가 많았던 장면? 김보은 배우님 김정현 배우님 먼저 생각나셨으면. 네. 감정이 되게 힘들었던 건 물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이고요. 근데 더 이거 에피소드인데요. 이제 다 찍고 그러니까 중요한 장면만 이제 남겨놓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찍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왜 그 영화를 촬영하다 보면은 이것 자르고 중간을 이제 연기를 해야 되는 때가 오잖아요. 앞뒤를 다 연기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중간에 클라이막스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감정을 그만큼 레벨을 올려야 되니까 감독님한테 저 좀 옆에 있다가 오겠습니다. 이제 감정을 조금 다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금방 저를 그냥 시작하자 부를 줄 알았는데 1시간 40분 동안 제가 혼자 막 이상한 사람처럼 병원 로비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너무 서운해가지고 감독님한테 왜 늦게 부르냐. 아 나는 시간이 걸릴 줄 알았다. 그래서 너가 간 줄 알았다. 아 소통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때 되게 힘들었어. 너무 김정은 배우님 과소평가하신 거 아니에요? 100분이나 걸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거의 러닝타임만큼이 필요하다는 건데 왜 그렇게 늦게 부르셨는지 감독님 추가 설명. 기억이 잘 안 나지 않지만 네, 죄송합니다. 부르는 걸 잊어버리셨군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알겠습니다. 뒤에 이 얘기를 듣기로는 그 너 들어오는 장면에 이렇게 몽타주 몇 개를 더 따고 이제 너를 부른다고 해서 좀 시간 딜레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명인 것 같아요.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배우님들한테는 어떤 작품으로 남을까요? 누가 먼저 생각이 나셨습니까? 네. 작년 한 해는 저에게 초인의 해였고요. 그리고 단어 뽑자면 터닝포인트이자 감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많은 관객분들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잖아요. 저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그 작은 원룸에서 일어나고 자고 하루 뭐 먹을지 고민하던 그냥 여러분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이었지만 초인으로서 많은 관객들을 만나고 많은 사랑도 받고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감동을 얻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초인이 되기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새해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만난 건 저에게는 큰 감사의 제목이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 감사에 보답하겠다는 말 자체가 저한테는 좀 과한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과한 거에 도전하고 여러분들이 보신 것만큼 어떤 삶에 도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올해는 꽉 채워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 대표로 끝인사 말씀 해주시면서 오늘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6년에 혹시 모를 첫 영화를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정말 독립 영화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처럼 작은 영화를 사랑을 앞으로도 계속 다른 영화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여성 영화인의 영화들도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